네, 안녕하세요. 주식 서프라이즈 투자전략부 이준기 팀장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을 보여준 하루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반가운 반등이 나오자마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중에 이슈가 터지면서 관련 이슈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진 하루였었는데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주 중에서도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부데솔리드 흡입제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인 하루였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백신 긴급 승인 이루어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동안 상승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 가운데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여행 엔터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뉴스가 터지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의 완성은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치료제 관련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데솔리드 관련주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동호약품이라는 기업인데요. 한번 동호약품 투자 포인트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 왜 제약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동호약품 체크 포인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원의원이 부데솔리드 긴급 사용을 주장했다라 말씀드렸었는데요.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서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현재 1차, 2차 부스트샷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내에서 항체 생성 시기가 그리고 이 유효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백신 맞은 사람이 이후에 다시 한번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백신이고 그 다음 2차가 치료제입니다. 결국 완전한 코로나 시대의 정착 위해서는 치료제 섹터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백신 관련주로 급등을 보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치료제 이슈가 갖고 있는 기업들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추가하셔서 매일매일 주가 흐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동해약품이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는데 약물 재창출 방식의 개발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했던 렘데시비르 대비해서 거의 4배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된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화약품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까지 코로나 완전 정복을 위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죠, 올해 2월, 3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실시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고성장주 투자하기 좀 무섭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약세 국면에서 제약바이오가 정말 큰 폭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해약품
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꺾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장이 꺾인 시점이 여기 보이시는 7월, 8월 달에 이 시기입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이제 업황, 섹터 가릴 거 없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경기 민감주 하면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구리, 해운 등등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호약품은 지속해서 주가는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거래 대금도 거의 3천억 보이시나요? 9월 30일 이때 발생한 거래 대금이 3천억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이어왔었는데 어제 장중에 27% 급등세를 보였고 거래 대금은 2천억. 그리고 오늘은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또 장중에 한 번 더 17%까지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는데 거래 대금은 3천억.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는 강한 종목이 바로 동호약품이고 현재 제약바이오 투심은 시장 전반적으로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일이 앞두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 해서 제약바이오 이 기업 실적이 좋네 매수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임상,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센티멘탈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 제약바이오인데 실적이 좋아 나 매수했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현재 왜 제약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업황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 시행 이후에 어느 정도 전염병이 컨트롤이 가능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부진이 이어졌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동화약품 이외의 다른 대형주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기업들 있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들이 최근 나흘 동안 빠진 시가총액만 1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별다른 치료제, 백신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긴급사용 승인 관련한 부대소니드 이슈가 아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까지 하락폭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약품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4분기에는 이 거대 제약사들의 IPO와 주요 학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코스피 코스닥 반등 국면에서 제약바이오 투심 저점에서 잡아올만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적된 우리나라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임상이 몰려 있습니다. 이번 4분기 10월, 11월, 12월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약바이오의 저점 통과 구간에 있기 때문에 투심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막 투심이 회복되면서 제약바이오 중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고성장주 BBIG 중심의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BIG라고 한다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인데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저점 자리 잡히면서 다시 한번 게임주들도 주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이 이후의 글로벌 기업들도 다시 한번 2차전지 배터리 투자를 선언함에 따라서 여전히 계속해서 2차전지 기업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경기 부양 목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빠르게 경기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 팬데믹에 따른 기저 효과가 현재는 이제 좀 소멸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분간은 저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테이퍼링을 이제 11월 달에 시작한다, FOMC 내용이 확인되었지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에서 10년물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면서 금리 그리고 시중의 자금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 특히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여파가 제한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은 만큼,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테이퍼링이 완료되기 시점 전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은 나스닥 주요 상장사들, 빅테크 있죠? FANG라고 하는데 보통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의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빅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저금리 속에서 고성장주들의 사이클이 꺾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성장의 속도 차이가 있을 뿐 업사이클에서 다운사이클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이 많이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치료제 긴급 승인 이슈가 터진 만큼 최근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이슈도 있고 제약바이오이면서도 중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동호약품 여전히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모든 자금이 현재 특정 섹터로만 집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덱스터가 그렇고요. 오늘 터진 거래 대금만 5천억입니다. 5천억. 거의 모든 자금이 특정 종목, 업종, 섹터로만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선점해서 매수하는 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호약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 같이 알아보았었는데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